I/O에 대해 구글 I/O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갖다가 딱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고요. 네, 사실은 웹 개발자가 아닙니다. GDG 코리아 웹테크 운영자고요. 그 HTML5 락스랑 그 웹 펀더멘탈이라는 구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컨트리뷰터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뭐 별다른 거 아니고 문서 작업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션 끝나고 오시면 기꺼이 같이 오픈소스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구글 I/O 안 갔다 왔다고 믿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셀카봉을 들고 사진을 찍는데 하필이면은 사진이 찍혀서 구글 I/O 오피셜 사이트에 올라갔어요. 요즘 셀카봉을 쓰지 맙시다라는 운동이 전개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이런 식으로 나라를 빛내고 왔습니다. 그 2014년도에는 웹에 있어서 방점을 하나 찍은 해예요. 그 10월 달인가에 그 W3C에서 HTML5를 공식 레코멘데이션 스펙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2014년이 지났고 2015년도의 가장 큰 이슈는 슈퍼마리오 30주년입니다. 관심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네, 슈퍼마리오 30주년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요. 일단 구글 I/O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쭉 설명드리기 전에 제일 처음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작은 내용들을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오는 빨리 넘어가길 잘했네요. 첫 번째는 퍼미션 쿼리예요. 혹시 웹 개발 서비스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 중에 뭐 지오로케이션이나 혹은 오디오나 마이크를 사용하는 오디오 서비스나 이런 거 갖다가 내 서비스에서 구현해 본 적이 있다 하신 분, 네, 극소수가 계시네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자한테 뭐 GPS나 혹은 마이크나 비디오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지 권한을 묻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구현을 하죠. GPS가 이미 나한테 허가가 돼 있으면은 바로 뭐 지도 페이지로 넘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GPS를 내가 켜야 되는 GPS가 나한테 허가돼 있지 않으면 이 GPS를 켜야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사용자한테 확인을 받고 혹은 우티를 해주고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웹에서는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퍼미션을 물어보고 그 퍼미션을 사용자가 허가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알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실제로 그 기능을 쓰겠다고 요청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실제로 사용하는 여부를 사용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지금 현재 나한테 이 디바이스가 허가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단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터의 permission.query라는 메소드가 하나 생겼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디바이스에 대한 허가가 되어 있는, 사용자로부터 허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프로미스 패턴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큰 기능 향상은 아닐 것 같아도 실제로 서비스에서 자그마하게 실제로 사용자한테 GPS가 꺼져 있으니까 GPS를 켜겠냐라는 뭐 세팅 화면 갖다 쭉 모아놓고 사용자한테 보내줄 때, 이럴 때 구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네,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테마 컬러입니다. 해외에서는 띠이라고 그러던데 저는 한국인이니까 테마 컬러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까지 기존에 저희가 바라보던 웹 브라우저예요. 모바일 웹 브라우저고,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웹 컨텐츠인데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거, 특히 신경이 과민하신 혹은 이제 좀 자기 세상이 확고하신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 지적하는 게 항상 저 주소창이죠. 내가 밑에를 어떤 색상을 써서 만들든지 간에 위에 주소창과 그쪽의 디자인은 항상 지금까지 똑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앱에 있어서 통일성이 없었죠. 지금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보면은 위에 액션바나 이런 부분들의 색상을 바꿔가지고 전체적인 앱의 통일성을 주는데 왜 웹에서는 그걸 못하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생겼습니다. 메타 태그에다, 페이지 메타 태그에다가 네임을 띵 컬러라고 주시고 거기다 컨텐츠에다가 컬러 값을 주시면 이렇게 주소창이 바뀝니다. 네. 하신 분 누구시죠? 일단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가래 뱉으시려던 건 아니겠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앱 인스톨 배너입니다. 여기서 제가 앱 하면 일반적으로는 네이티브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지금 일단 여기서 앱은 웹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인스톨 배너, 그러니까 광고죠.
쉽게 이거 갖다 설치할 수 있는 배너를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내 웹앱을 갖다가 어떤 브라우저에서 주소창을 치거나 혹은 다른 링크를 타거나 아니면 쇼컷을 통해서 따로 그렇게 가지 않고 미리 설치된 쇼컷을 통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설치를 유도하는 배너가 되겠고요. 이런 겁니다. 작년에 크롬 개발자 서밋 같은 경우에 그 페이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막 몇 번 방문하다 보면 밑에 Add to 홈스크린 뜨고 그걸 누르면은 밖에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홈스크린에 저 아이콘이 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기본적으로는 브라우저에 있는 그 컨텍스트 메뉴를 통해 가지고 홈스크린에 추가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자주 방문할 경우에 자동으로 밑에서 배너가 떠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manifest.json이란 파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웹페이지가 서비스 워커를 기반으로 돌고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HTTPS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건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서비스 워커를 쓰시려면 HTTPS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가장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앱 배너가 뜨는 거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고 크롬 브라우저가 그냥 적절히 봐서 결정을 합니다. 네, 안 뜰 수도 있고요. 뜰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어떻게 쓰는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manifest.js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하신 분들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manifest XML이 있을 거고 그리고 iOS 개발하신 분들은 피리스트, 인포 피리스트 같은 것들이 보실 수 있겠는데 이 manifest.js는 여러분의 웹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가지고 어떠한 아이콘들을 가지고 이런 부가적인 이 웹앱을 갖다가 설명하거나 처리하는 데 필요한 부가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 JSON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쇼트네임, 아이콘 이런 것들이 쭉 있고 내가 설치를 할 때 여기 있는 아이콘과 쇼트네임이나 이런 것들 사용해 가지고 실제 홈스크린에다 추가를 하고 어떤 문서를 통해서 시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지정해 준 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manifest.js를 만들어 주시고 링크에다가 manifest를 지정하시고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manifest.json일 필요는 없어요. my awesome 뭐 manifest.json이실 수도 있고 뭘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일반적으로 manifest.json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밑에서 사용자들이 자주 방문했을 때 배너가 떴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자들이 설치를 할 수 있고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설치를 했으면은 좋은 거고 사용자가 설치를 안 했으면은 욕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뭐 다른 행위를 할 수도 있죠. 그러려면 이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는 before install prompt라는 그 이벤트가 하나 생겼고요. 여기서 이 이벤트를 갖다 그냥 프리벤트 볼트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한테 그 배너가 뜨지 않고 바로 취소가 되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실제로 이거 갖다가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시려면은 이런 형태로 자바스크립트 구성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어서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안드로이드 개발자 계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잘못 찾아오셨나요? 네, 농담이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웹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좀 공통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 크롬 커스텀 탭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 네이티브 앱에서 웹 컨텐츠를 보여줄 때 크게 두 가지의 사용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시키는 게 있고 하나는 임베드된 웹뷰를 통해서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죠. 근데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웠고요. 그리고 웹뷰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좋은데 내가 웹브라우저에서 로그인돼 있던 것들이 데이터들이 다 사라져서 내가 페이스북을 분명히 브라우저로도 로그인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GDG구나. 구글 플러스를 분명히 로그인해놓은 상태인데 내가 웹뷰를 통해서 다시 구글 플러스 페이지 들어갔더니 로그인해라 뜬다. 이런 것들은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이상한 시나리오죠. 사용자랑 그 브라우저에 있던 컨텍스트와 웹뷰에 있는 컨텍스트가 서로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키노트 산 기념으로 어제 키노트를 샀거든요. 그래서 어머스팅을 넣었고요. 크롬 커스텀 탭이라는 것이 탭스라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이는 크롬 브라우저와 컨텍스트를 전부 다 쉐어를 해요.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내용들 혹은 쿠키들 그리고 사용자한테 자동 완성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것들, 로그인 정보, 세션 같은 것들을 브라우저와 모두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을 크롬 브라우저에서 로그인했던 사람, 구글 플러스를 크롬 브라우저에서 로그인했던 사람은 크롬 커스텀 탭스를 통해서 들어간 그 페이지에서도 로그인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조금 더 사용자한테 편리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커스텀 탭스는 기본적으로 웹뷰랑 브라우저를 실제 런칭하는 거의 중간 형태예요. 하지만은 룩앤필을, 그러니까 실제 보이는 모양새나 사용자가 크롬 커스텀 탭스에서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뜨는 메뉴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추적하기 위한 리스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컨트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색상을 바꾸거나 이제 나타났거나 사라질 때 애니메이션까지도요. 그리고 크롬 커스텀 탭스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와 웹뷰 사이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웹뷰보다 좀 더 늦게 떠요. 웹뷰보다 조금 더 무겁고요. 크롬 브라우저보다는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네이티브 앱에서 저기 아까 손 들어주신 세 분이 해주셔야 될 일은 웹 컨텐츠가 뜨기 직전에 크롬 커스텀 탭을 쓰기 위해서 워밍업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 시점은 언젠지 모르겠어요. 워밍업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실제로 그 페이지를 갖다 보여주기 전에, 그러니까 크롬 커스텀 탭이 떠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컨텐츠만 다운로드해서 로딩을 하고 있어라, 웬만한 것들은 다 처리해놔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전부 다 그냥 인텐트로만 하실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통해서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텐트 같은 거 사용하기 때문에 좀 구현하기가 쉬울 거라고 전 믿어요. 네, 저도 안드로이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쉬울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크롬 45 버전 개발 채널에서만 지금 할 수 있었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샘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슬라이드 도움이 될 거니까요. 여기서 한번 받으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제 쓰면 좋으냐? 웹뷰는 내 컨텐츠가 내 앱에서 반드시 돌아야 되고 그걸 내가 다 조작해야 될 때 쓰면 매우 좋습니다. 브라우저는 보통 싫어하죠. 브라우저를 일단 보내고 나면은 제가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보통 싫어하죠. 업체에서, 특히 사장님이. 자, 크롬 커스텀 탭을 써야 될 경우 딱 한 군데입니다. 내 앱에서 사람들이 내가 관리하지 않는 도메인의 페이지로 갈 때, 이때 크롬 커스텀 탭을 사용하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사용자들한테 쾌적한 시나리오를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네이티브 앱 인스톨 배너입니다. 앞에 앱 인스톨 배너에서 하나 더 붙었죠, 네이티브. 자, 네이티브 앱을 설치하라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는 아까 전랑 비슷해요. 아까 전에 웹앱을 설치하도록 강요를 할 수 있으면 이제 네이티브 앱을 인스톨을 하도록 배너를 띄워주는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냐면은, 기존에는 웹페이지에서 많이 해주는 것들이 중개 페이지죠. 일단 웹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이 이메일에서 A라는 앱 서비스를 갖다 이용하면서 링크를 누르면은 A의 웹페이지에 갔다가 필요하면은 다시 네이티브 앱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설치 페이지를 보내주거나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설치 과정을 유도하는 게 조금 복잡해요. 지금 실제로 잘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때 사용하시면 좋을 수는 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만드셨던 그 제이슨에 이렇게, 물론 안드로이드만 됩니다. 어디 갔지? 지금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은 이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네이티브 앱에 대한 설치 배너를 갖다가 크롬 브라우저가 혹은 크롬 커스텀 탭이 띄워주게 됩니다. 누르면은 구글 플레이 서비스로 가겠죠. 네, 티스토어로는 가지 않네요. 네, 그렇고 사용자가 이 배너를 보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휴리스틱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222라고 보면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용자가 2주 동안 이틀을 2번 이상 방문을 하면은 이 배너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리고 제가 얼핏 물어봤는데 대충 대답해 주는 것 같던데, 끄면은 다시는 못 본대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달하지 마시고 네이티브 앱을 설치하기 위한 배너를 동작할 수 있게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까지만 얘기하시고 퇴근을 하세요. 뒤에 한 번만 나오고 다시는 안 돼요 그러면은 해결도 할 수 없는 일이 길어질 거예요. 사장님 안 계시죠?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은 이제 다른 세션으로 가셔도 됩니다. 벌써 세 분이 나가시네요. 자,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기능이에요. 서비스 워커. 서비스 워커가 뭔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서비스 워커 스펙이 지금 W3C의 스펙 개발이 되게 진행 중인데요. 저 이거 나왔을 때 되게 많이 흥분했어요.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개발할 때 지금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기존에 되게 오랫동안 그 개념이 변하지 않았어요.
서버 사이드에 있는 웹 컨텐츠에 관련 리소스를 브라우저가 내려받아서 나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주도록 돌아가는 일체의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었는데, 사실 모바일 디바이스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서 네이티브 앱이랑 웹 앱이랑 비교를 많이 당하죠. 사실 이거 서로 비교를 그렇게까지 하면서 경쟁할 필요는 없는 일인데, 예, 뭐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네이티브 앱을 지금까지 웹 기술을 가지고 구현할 수 없는 몇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웹 기술로요. 첫 번째가 오프라인이에요. 오프라인 같은 거 할 수 있었죠. 할 수는 있었는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서 내용 다시 볼 거고요. 두 번째가 푸시 노티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브라우저에서도, 원래 브라우저에서도 한 2년 전인가부터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지원해요. 많은 분들이 안 쓰시는데, 그 웹 브라우저에서 푸시를 쏘면은 이렇게 데스크탑에서는 옆에서 이렇게 툭 나오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왜 노티피케이션 센터나 이런 쪽을 발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걸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푸시를 받는데, 푸시를 쓰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웹페이지가 떠 있어야 돼요. 우리 사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웹페이지가 사람들한테 많이 안 보여지는 것 같은데 우리 정기적으로 뭐 하나씩 쏴주면 좋지 않을까? 그때 이제 자신 있게 가서 푸시로 구현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유능하신 분이면 뒷얘기는 안 하고 했겠죠. 페이지가 떠 있을 때만 됩니다는 안 하고 보냈겠죠. 근데 이제 페이지가 뜨지 않은 상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싱크, 데이터를 항상, 네트워크 데이터는 항상 그 돈과 관련도 있고 시간과 관련도 있고 사용자의 짜증과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모든 데이터가 지금 보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웹페이지는 지금 보내야 되죠. 왜냐하면 브라우저에 로딩되어 있는 순간만이 유일한 시간이고, 뭐 그런 가사들처럼. 백그라운드 싱크는 웹 브라우저가 특정한 상태에 갔을 때 내가 그 시점에 어떤 데이터들을 처리하거나 네트워킹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내 사용자가 와이파이랑 연결됐을 때 그때 이 데이터를 보내겠다 라는 것도 가능한 기술입니다. 혹은 지금 내 웹 서비스에 접근했으니까 처음에 필요한 사용자의 페이지는 다 보여주는데 나머지는 사용자가 모를 때 잠들어 있을 동안에 몰래 다운로드를 시켜주겠다. 물론 잠들어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이것이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바스크립트가. 마지막은 네 번째는 HTTP 통신을 통해서. 예를 들면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모델이죠. 어떤 주소로 리소스를 요청하고 서버로부터 그 리소스를 받아서 브라우저가 처리를 해주죠. 이 서버로 요청하는 리퀘스트를 갖다가 여러분의 서비스 워커모들이 인터셉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오프라인 서비스예요. A.com에 B라는 HTML을 서버로 요청하는 걸 쐈는데 내가 로컬에 설치한 서비스 워커 모델이 그걸 딱 잡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건 네트워크 안 타잖아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오프라인 형태로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 구글 아날리틱스는 말만 나왔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백그라운드 싱크랑 그 비콘이라는 API가 새로 나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웹페이지가 수집을 어떻게 GA 쪽에서 수집 못하는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 케이스들도 이제는 수집을 다 할 수 있다, 남김없이. 그런 얘기지 않을까. 그리고 오프라인 상태로 웹앱이 돌더라도 아날리틱스 GA를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진짜 넘어가 보죠. 이것이 이게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웹 브라우저의 페이지입니다. 제 브라우저 같은 테두리를 지원하는 페이지예요. 브라우저는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 띄우면 이렇게 돌아요. HTML이 인덱스적 HTML, 이제 주소 창에 들어가는 그 리소스, 메인 리소스가 마크를 쭉 생성하고 그 안에 있는 스타일 시트 링크나 혹은 자바스크립트들이 있으면은 브라우저가 그걸 로딩을 해서 하나의 컨텐츠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동작은 싱글 스레드,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라는 것은 하나에서 돌아요. 이 얘기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가 되는 동안에 도메 업데이트는 실제로 렌더링 되기가 굉장히 원래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어떠한 동작이 싱크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공기적으로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다른 동작을 막게 돼요. 이 상황이, 이게 전통적인 초기의 웹 환경이었고, 이걸로 통해서 발생된 문제가, 내가 되게 무거운 걸 돌리려고 했더니 자바스크립트 내 모듈이 한번 호출을 하면 한 20초 정도 돌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얘를 꺼버려요. 난
원주율을 갖다가 뭐 100만짜리까지 구해야겠다라고 자바스크립트 돌면 기존에는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꼼수로 쓰던 게 10초 정도 돌리고 10초 지나면은 다음 인터벌 설정해서 다음 타임아웃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좀 그런 빠른 동작, 빠른 연산에 좀 전념할 만한 그런 기능을 웹에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워커라는 게 생겼어요. 여전히 여러분의 웹페이지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돌고 있고 URL ASL에서 정식으로 잘 돌고 있습니다. 근데 연산에만 집중하는 데가 필요해요. 그래서 웹워커라는 걸 만들고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워커를 하나 만들면 얘가 별도로 돌아요. UI랑 관계없이. 그래서 얘는 백그라운드 셋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필요한 연산 작업이 복잡한 연산 작업이나 긴 연산 작업을 돌리면 알아서 잘 돌고 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UI랑 관련된 것, UI 세트이기 때문에 얘는 독이나 이런 걸 못 건드려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HTML5 관련된 3D 엔진을 보시면은 웹워커를 많이 씁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건 대부분 계산이거든요. 계산된 결과가 다 나오면은 UI 세트 쪽에 있는 데다가 그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그게 다시 화면을 렌더링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구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냥 워커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기존에 봤던 스레드랑 달개로 그 UI 스레드 다 깨서 도는 게 워커였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의 페이지 상에 있는 그 스콥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 워커는 뭔가?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MSDN에 있는 좋은 내용인데,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위에 UI를 건드릴 수 있는 레이셀 UI를 건드릴 수 있고, 밑에 있는 건드리는 빠져있죠. 밑에 있는 게 웹워커고요. 자, 이게 서비스 워커의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페이지를 여전히 잘 돌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워커가 새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서비스 워커는 그 웹워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성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서비스 워커는 생성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설치한다고 얘기합니다. 설치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브라우저에서 유니크하게 동작을 하고, 이게 여러분의 웹페이지가 떠있지 않을 때에도 동작하기 못 드리기 때문에 설치라는 기능을 쓰는 겁니다. 일종의 그냥 백엔드 하시는 분은 일종의 데몬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게요.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해서 웹페이지에서 나 서비스 워커 설치할게 하고 서비스 워커 설치가 성공을 끝나고 나면 그 브라우저에 웹페이지가 아니라 브라우저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서비스 워커에서 내가 설정해놓은 이벤트가 있으면 서비스 워커가 전달해요. 이 페이지가 지금 어떤 주소를 요청했어. 어떻게 할까? 너가 처리할래?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로 다시 보낼까? 내가 처리할게 하고 내가 돌아가서 바로 주면은 프라이드 동작하는 거예요. 보시죠? 빨간색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 리퀘스트가 오면은 이걸 보내가지고 그냥 바이패스 시켜서 네트워크로 다시 온 데이터를 기록해 줄 수 있고, 혹은 원격으로 푸시, 그러니까 리모트에서 푸시 메시지가 날라오면은 푸시 메시지가 날라오는 이벤트를 서비스 워커가 받아가지고 페이지를 전달할 수 있죠. 서비스 워커가 항상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점은 이 페이지가 떠있지 않고 설령 브라우저가 떠있지 않아도 푸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웹페이지를 띄워줄 수 있는 거죠. 바로 띄워준다기보다는 노티피케이션 바를 띄우고 그걸 누르면 여러분의 웹페이지로 연동시킬 수 있게 그런 서비스 모델이 되는 겁니다. 크게 봐서 지금 모바일에서 이런 오프라인이랑 푸시 메시지만 지원할 수 있어도 서비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스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서비스 워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오프라인 어떻게 지원하냐? 기존에도 오프라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캐시라는 게 있었고요. 굉장한 놈이었어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펙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그 어플리케이션 캐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캐시할 것이라는 걸 다 디스크립션을 해놓는데 이 중에서 리소스 하나가 바뀌어요. 다시 만드셔야 되고요. 다시 만들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기존에 다운로드 받던 리소스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 특징하니까 예를 들면 브라우저에서 내가 지금 데이터 공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무거나 하나 지울게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캐시에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오프라인 모드로 동작도 못해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졌고요. 이게 전통적인 모델이에요. 네트워크 패치 요청하면은 서버가 리스폰스 하죠. 그럼 닫아가지고 브라우저가 처리를 합니다. 네트워크가 끊어지거나 느려지면요, 패치를 하고
느리게 받았기 때문에 사용자 리스폰스를 늦게 받아서 렌더링 되는 게 느려진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는 404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공룡이 뛰어놀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서비스 워커가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냐? 별로 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서비스 워커가 중간에 네트워크를 받아가지고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하고, 서버에서 리스폰스가 오면은 내가 캐시에다 저장해 놓고 데이터를 페이지한테 돌려주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똑같은 메일을 요청하면은 서비스 워커가 그걸 보고 이미 내가 캐시에 받아놨던 데이터네, 네트워크를 안 가도 되겠어 하고 그냥 캐시에서 꺼내서 이거 올려주면은 네트워크를 타지 않고 바로 떠집니다. 그러면은 로딩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거나 오프라인 공정을 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완성이 되는 거죠. 혹은 그렇게 하면서도 백그라운드로 최신 리소스를 패치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점점 복잡해지죠, 구현이. 프론트엔드의 개발이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요. 노티피케이션을 갖다가 쓸 수 있으면은 네이티브 앱이랑 동일하게 느낀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실제로 여러분 크롬 브라우저 최신 거 구현하는 거 가지고 계시면은 이 주소 simple-push-demo.spa.com 들어가시면은 푸시를 보내서 웹페이지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천천히 해보시고요. 자, 어떻게 하냐? 매니페스트 케이스 다시 나옵니다. 아까 전에 거의 다 비슷하죠? 자, 여기 GCL 센터 아이템이랑 GCL 유저 비즈를 올리라고 프로퍼티가 두 개가 추가되죠. 지금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그 구글 클라우드 메시지 시스템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이쪽에 쓰셨던 메시지 샌더 아이디랑 이거 할당받으신 거 여기다가 매니페스트에다 넣으시고, 아까 전에 매니페스트.js는 창조하는 링크 태그를 갖다가 여러분 웹페이지에 넣어주시면은, 그리고 넣어주시고 서비스 워커까지 구현이 되어 있으면은 푸시 메시지가 쏴지면은 여러분의 웹페이지가 받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댓글이 등록됐습니다라 이런 것들을 푸시 메시지로 웹페이지랑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당신의 토론 댓글에 안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런 것들. 사용자들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스크립트는 어떻게 구현하냐? 크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푸시예요. 푸시라는 메시지로 이벤트라는 단어, 이벤트라는 걸로 그냥 다 옵니다. 자, 푸시 메시지가 왔다고 해서 노티피케이션 자동으로 띄워주지 않아요. 푸시 메시지는 그냥 나한테 온 메시지를 주고 그거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필요한 메시지 타입 같은 거 지정해서 노티피케이션이라는 메시지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팝업 노티피케이션 메시지를 띄워줄 수 있습니다. 즉 얘는 푸시 없어도 동작하네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웹페이지에서 알아서 푸시 메시지, 노티피케이션 메시지 띄워줄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걸 구현하실 수 있어요. 메시지 와서 보고 아이콘이랑 같이 하면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전 그 서비스고요. GCM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로 하실 수도 있고, 붙어가지고 서버에서 가상으로 메시지 보낸다라고 컬 메시지 가지고 보내시면은 데스크탑이랑 모바일에서 이런 식으로 노티피케이션 메시지가 뜨고, 이걸 누르면은 여러분이 생성한 URL로 브라우저가 찌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네이티브 앱처럼 구현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해도 될까?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고민하시는 생각이 좀 들리는데, 이제 네이티브 앱이랑 충분히 가까워지는 것이 이 서비스 워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돼요. 자, 이제 서비스 워커랑 이전에 있었던 기본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달라진 것들, 이런 것들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폴리머에 대해서 좀 넘어갈게요. 이번에 폴리머 구글 I/O에서 1.0 프로덕션을 버전을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년 동안 웹 개발의 도구들은 그렇게 바뀐 게 없고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플리케이션용이 아니라 다큐멘트용이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프론트엔드 페이지가 많이 무거워지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제 당나귀가 물건을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물건들이 당나귀를 들어올리는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구글 I/O 제가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물류가 향상된 거는 컨테이너를 통해라고 그 안에 뭘 넣든지 간에 그 컨테이너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 알아서 물건을 잘 집어넣고 배를 통해서 보내면은 표준화된 컨테이너를 통해서 물류 수송을 빨리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폴리머가 곧 컨테이너다. 같은 의미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냥 폴리머는 웹 컴포넌트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었고요.
이게 사실 4개의 스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4개의 스펙이 있고 실제로 HTML 임포트로 필요한 그 컴포넌트를 로딩을 하고 커스텀 엘리먼트로 여러분의 엘리먼트를 직접 등록해서 마크업으로 쓰고 템플릿으로 마크업에서 실제로 그 컴포넌트에서 필요한 마크업 구조를 짜고 섀도우 돔으로 돔과 스타일과 이제 돔을 보호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밑에다 링크 드렸으니까요. 나중에 공유되는 슬라이드에서 찾아서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거 가지고 이런 4개 스펙 가지고 여러분이 웹 컴포넌트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폴리머가 필요하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이 애기를 그릴 때 첫 번째 단계는 이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그리면 애기가 그려져요. 농담으로 얘기할 땐 좋은데 내일일 때는 정말 짜증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아니라 스텝 2로 가기 전에 1.5 혹은 이 중간의 단계를 해결해주는 뭔가 필요하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폴리머라는 폴리머는 프레임워크가 아니에요. 폴리머는 라이브러리가 나온 거고 모질라에서는 브릭이라는 라이브러리 셋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하고 싶은 게 필요하고 폴리머를 통해서 웹 컴포넌트를 좀 쉽게 만들 수 있고 거기다가 이미 주어진 컴포넌트 셋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매터리얼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페이퍼 엘리먼트인데요. 이런 엘리먼트들이 미리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니 빨리 쓸 수 있겠다. 그럴듯하게 나와요. 제가 되게 애용하긴 하는데. 네. 자, 참조할 만한 게 뭐가 있냐? 구글 I/O 2015년 웹에 되게 잘 만들, 모든 기술,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기술 다 써가지고 만들었고요. 웹스타 터킷이라고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산타 트래커라고 되게 재밌는 앱이 하나 있어요. 잠깐 볼 기회가 있는데 그 전에 폴리머 1.0 진짜 빠르게 넘어갈 테니까 눈 부릅뜨고 계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크롬에서 3배 빨라, 0.5 기준이에요. 크롬에서 3배 빨라지고 모바일 사파리에서 4배 빨라졌대요. 그리고 데스크탑 사파리에서는 더 느려졌습니다. 나아지고 있대요. 빨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파이어폭스는 이랬더니 많이 빨라졌는데 확신은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빨라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코드 사이즈가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지집으로 압축했을 때 기존은 42KB고요. 1.0 기준의 기능에 뭐가 또 추가됐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쉐디돔이랑 커스텀 그 테마 관련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쉐디돔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전에 보셨던 웹 컴포넌트를 만든 4가지 규격 중에 쉐도우돔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쭉 제대로 구현해서 폴리필 라이브를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관심이 없더래요.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좀 더 빨리 돌고 좀 더 가벼운 폴리필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CSS에 이번에 커스텀 프로퍼티라는 새로운 규격이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좀 테마링을 좀 쉽게 하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컴포넌트를 갖다가 폴리머 혹은 폴리머가 아닌 브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있던 프레임워크랑 애플리케이션이랑 상관없이 이 사이에서 조작을 하는 거고요. 폴리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레임워크가 아닙니다. 그냥 라이브러리예요. 그 폴리머를 된 컴포넌트가 여러분의 웹앱에서 필요할 때 그냥 쓰는 기술일 뿐입니다.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뭐가 달라졌냐? 기존에는 코어랑 페이퍼라는 엘리먼트가 있었어요. 코어는 정말 아무것도 꾸며져 있지 않는 껍데기밖에 없는 하지만 기능을 하는 컴포넌트 킷이었고요. 페이퍼는 아까 전에 보셨던 매터리얼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철과 마그네슘인가요? 제가 보기보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웹 컴포넌트가 생겼어요. 구글 웹 컴포넌트는 딱 보시면은 이해가 하실 거예요. 클라우드, 드라이브, 맵, 행아웃, 캘린더, 유튜브, 쉿, 크롬캐스트. 그렇죠. 네,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구글에서 제공하는 API랑 API들을 갖다 쉽게 쓸 수 있게 컴포넌티제이션을 시켜놨고요. 이런 이름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있냐? 이제 플래티넘 엘리먼트라고 있어요. 플래티넘 엘리먼트 아까 좀 말씀드렸던 서비스 워커에 기반한 여러분의 웹앱을 오프라인 혹은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윤택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간단히 보죠.
플래티넘 엘리먼트에서 오프라인이랑 이런 것들 통하면 여러분이 웹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 쓰고 여기에 필요한 리소스 디스크립션 해주면 여러분이 만들어진 웹 페이지가 그 처음에 사용자한테 서빙이 될 때 필요하다면 오프라인으로 캐싱이 다 돼서 그 다음부터 네트워크를 끊어도 로딩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저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이름만 간단해요. 근데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하실 가치가 있습니다. 아까 전 다른 기술이랑 다르게 서비스 워커는 폴리필이나 이런 대체 기술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스펙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스펙 저자 중에 한 명이 한국분이에요. 삼성전자에 있는 송정기 책임이라는 분이신데 되게 설명도 잘해놓은 문서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골드 엘리먼트. 이거 되게 기대 많이 했거든요. 이커머스 엘리먼트. 한국과 외국이 정말 다른 점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커머스 엘리먼트 현재 이것만 있어요. 그 GH10.5 스펙 중에 오토 컴플리트라는 규격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인풋이나 어떤 인풋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구현을 할 때 보통 내가 자동 완성 기능을 요청을 해서 사용자들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카드 번호, 그다음에 CVC 넘버, 그리고 유효 기간이 이런 거 갖다가 뭉뚱그려서 한 번에 자동 완성시켜주면 사용자들이 내가 결제할 때 복잡하게 안 놓고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자동 완성 기능 갖다 여러분들이 쉽게 개발을 프로그래머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미리 적용해서 신용카드나 이쪽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용카드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것만 가지고 이커머스를 할 수가 없어요. 신용카드를 넣고 결제할 방법이 없어요. 웹에서. 이제 나오긴 했죠. 실업페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컴포넌트 셋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요거는 엘리먼트.폴리머 프로젝트 가시면은 그 엘리먼트 카탈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얘네들이 계속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뭘 얘기하면 그걸 위한 엘리먼트가 있어. 그걸 위한 엘리먼트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듯해요. 한국에 오면 좀 다를 거예요. 그 엘리먼트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필요하신 컴포넌트를 만들어 쓰거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은 발전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몇 가지 케이스 볼게요.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케이스만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은 그 일종의 도큐먼트 라이팅 시스템을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고요. 지금 옆에서 보고 계시는 이 에디팅하는 이 엘리먼트 하나하나가 지금 웹 컴포넌트 폴리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쓱 갖다 넣으면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에디팅을 해서 컴포넌트를 만들어가지고 안에다가 쭉 밀어넣고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했고요. 얘네들은 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멀티 컬럼 테이블, 항상 웹, 특히 모바일 웹에서의 되게 힘든 부분 중에 하나, SI 개발자들이 술을 가장 많이 먹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런 컴포넌트 셋을 만들었더라고요.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차트 같은 거,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바꿀 것이냐, 엘리먼트 등록된 엘리먼트는 바꾸면 보여질 수 있다, 모양이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듯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도 뭐 비슷한 거 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쿼리를 해가지고 거기 필요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제 세일즈 관련된 데이터를 갖다 보여주는 시스템을 갖다가 웹 컴포넌트로 구현했고요. 국내 사정이 좀 안 맞아요, 디자인을 보니까. 네, 빨리 글로벌화가 돼야 될 텐데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구글에서는 폴리머를 가지고 적용한 그 프로젝트가 없나? 원래 제일 먼저 적용된 폴리머 프로젝트는 그 구글 크롬 스테이터스닷컴에 가시면 크롬 브라우저가 어떤 상태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 개발자의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가 폴리머로 되어 있었고요. 이제 실제로 프로덕션 레벨에 와서 그 구글 트랜슬레이터 커뮤니티라는 곳이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자국어로 번역해서 등록을 하면은 이제 랭킹을 줘요. 나라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번역을 계속하는 거죠. 네,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좀 이게 매테리얼 디자인, 폴리머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 구글
플레이 뮤직 가시면은 이 페이지가 폴리머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려고 딱 들었더니 제 계정은 서비스를 안 한대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 없으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팀에서 폴리머를 통해서 만든 웹브라우저 기반의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워커랑 이런 것들 폴리머랑 줄줄줄 써서 되게 잘 만들었어요. 거의 유튜브 앱같이 생겼죠? 뜨고 내리면은 이렇게 해서 비디오가 보이고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도 곧 있으면 저 유튜브 컴포넌트가 좀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당겼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산타 트래커 구글 가시면은 이런 앱이에요. 산타가 어디 있는지 추적을 해주면서 놀거리를 좀 제공해주는 앱인데 웹 오디오도 쓰고 있고 웹질도 쓰고 있고 서비스 워커, 이제 웹 컴포넌트 서비스, 거기에 웹 소켓, 노티피케이션 뭐 안 쓰는 거 없이 다 쓰고 있고요. 이런 간단한 게임들도 있고 뭐 웹 오디오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웹질을 통해서 3D 게임들도 구현하고 있고 이게 폴리머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타 앱 들어가 보시면요, 소스가 산타 앱이에요. 농담인 것 같은데 진짜예요. 자, 웹 컴포넌트 폴리머 팀에서 예전 작년까지 계속 밀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은 그걸 위한 엘리먼트가 있다고, 작년까지는 모든 것이 엘리먼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 개념인 거죠. 산타 앱이 있고 산타 앱 밑에 몇 가지 신들을 갖다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라우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친숙한